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 군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군대에 대해서 뭐 아주 좋은 추억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미안한 추억이 많은 거죠. 왜냐면 같은 동료들에게 좀 민폐를 끼치고 왔다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든 제 개인적인 커리어를 완성을 했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그런 뭐 어떤 제도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갔다 온 거랑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군대, 병장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막연하게 꽂혔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이 안 해보고, 예.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다리가 좀 부종이 있어가지고요. 예. 다리가 부종 이게 좀 눈으로 보일 뿐이 전체적으로 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질병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알아보니까 유전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 그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의학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보면은 어떤 대학교 교수님들도 어떤 논문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치료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수없이 많이 태어난다는 얘기죠. 예. 지금까지도요. 예.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한국에 사례가 없으니까 해외 사례를 막 뒤져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면서 교수님도 그렇게 뭐 아이들이나 어떤 사람들 치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구나. 정말로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도 정말 엄청난 효도구나.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쨌든 어릴 때 제 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입원까지 했었어요. 예. 입원까지 하고 수술도 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 학교를 한 2주 정도 못 나갔죠. 친구들이 문병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 한번 알아보려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죠. 예. 일단 다리가 좀 붓는 거. 예. 이상하게 다리가 부으니까 예전에 제가 군대 갈 나이가 됐을 때 동네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했죠. 동선아, 너 다리 군대 가면 안 되겠다 이러니까 했어요. 예. 저는 그리고 또 한의원에 가면은 다리를 좀 평생 이렇게 올려놓고 좀 편하게 있으면 좀 편하다. 이제 그런 일을 좀 하고 살아야 된다. 너는 좀 편하게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근데 저는 그냥 우긴 거죠. 제가 그것도 모르고 제 몸을 정확히 그렇게 20년 동안 살아왔으면서도 무리해서 군대를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면 신고 받을 때는 그냥 시력만 좀 나쁘니까 0.3 정도 되니까 2급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그때는 다 뭐 객기가 있으니까 막 해병대 가고 싶고 뭐 이렇게 특수 이런 걸로 가고 싶잖아요. 특수 전단 같은 걸로.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1급이 나오고 싶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런 거죠. 그때 그렇게 무리하게 신경 받을 때 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그대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예, 나는 건강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지금 봐서 돌이켜봐도 아무튼 제가 진짜 정확한 그동안 알아왔던 뭐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병무청에서는 그런 걸 안 잡으니까 이런 거를 막 진단서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3급이 나와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이런 거 갈 수가 있었거든요. 충분히 대안책이 있었거든요. 하물며 차라리 돈이나 벌면서 그런 뭐 있지 않습니까? 대체 복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로도 차라리 갔었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군대를 갈 몸 상태가 아니구나. 이걸 먼저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군대를 무리하게 간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병적 진단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술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출했으면 의사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 상태로 이게 할 수 있냐, 군대를. 발목이 저렇게 좀 붓고 두꺼운데 저거 행군이 할 수 있겠냐. 제가 봤을 때 군대를 가보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지구력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지구력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행군 할 수 있는 몸 상태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문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쉽게. 행군도 그냥 훈련소 때 행군하고 나머지 열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왜냐면 외관상 보이니까 군대에서 아 저 변일병님 저 상태로 근데 솔직히 좀 눈치도 보이죠. 왜냐면은 뭐 후임들도 나가서 훈련 받고 오는데 나 혼자 이렇게 저기 있었으니까 예. 좀 미안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오지 말았어야 됐어요. 예. 진짜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뺑기 써갖고 안 나오는 게 있지만 저는 이제 보이니까 예. 근데 보이는 걸 이해해준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들은다고요. 개인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어떤 뭐 남자로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거를 자꾸 강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모든 사람들에게 왜 사람들이 갖고 다 태어나는 몸 상태라든가 성향이랑 다 틀리거든요. 누구나 봐도 정상적인 그런 해결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게 따지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낭비한 거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뭐 전역을 했으니까 어쨌든 병장으로 우여곡절 끝에 했었는데 그냥 어떻게든 이거는 군대에서도 배려를 많이 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내무반에서도 배려를 많이 해가지고 겨우겨우 따내 그런 훈장 같은 거예요. 지금 제 커리어 하나 해결하자고 여러 동료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제가 아파가지고 후송을 감으로 인해가지고 한 3달 동안 한 100일 정도 됐을 거예요. 3달 정도를 이등병을 그냥 그대로 해서 날려버렸죠. 그냥 훈련소에서 거의 막 이렇게 훈련 다 받고 나서 자대 배치 받고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내무반 생활 하다가 힘들더라고요. 예,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몸 상태도 안 좋다 보니까 그 열이 막 나가 고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바로 여기 간 거예요. 봉화지겸에 걸린 거지만 예, 해가지고 상급병원 그 대전병원까지 갔다 온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에서 한 번도 병원 안 가보자 웬만하면 그 내무 의무반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잠깐 갔다 오지 쉽게 뭐 벽제병원, 창동병원, 그다음에 뭐 국군 수도통합병원, 그다음에 대전병원 이렇게 후송을 타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군대에서 뭐 병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건강한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 나라를 지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랬어요. 아 군대 가서 우리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야 군대 가면 어쨌든 그래도 의학기술이 좋으니까 거기 가서도 좀 볼 수가 있다. 이러니까 심지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차라리 뭐 네 병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의사를 잘 만나면 연대 잘 맞으면 나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 듣고 차라리 갔어요 군대를. 근데 진짜로 그 얘기처럼 제가 군대에서 병원을 갈지 몰랐죠. 수도통합병원이 잘한다고 성남에 있는 그거 예. 그런 얘기 들었는데 거기를 그냥 후송을 갔어요. 거기를 입원까지는 못 해보고 거기 진짜 아픈 사람들 뭐 하다가 다친 분들 있잖아요. 제가 갔을 때 진짜 얼굴에 그 파편 튀신 분들 그런 전원분들 계셨어요. 예, 진짜 아픈 분들이 오는 거고 저는 대전 수도통합병원에서 좀 요양을 했죠. 마지막에 거기 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물론 뭐 그 훈련소까지는 괜찮았어요. 동기들끼리 하면서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몸 상태를 봐가지고 좀 이제 군대에 계시는 친척 형님이 계셨거든요. 그때 중령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이제 그 백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자기 동기들이 편한 쪽으로 이렇게 좀 보내줬는데 그거를 제가 갔으면 그때 갈 수 있었던 병가가 뭐냐면 심리전 병가였어요. 저한테 그 뭐 육군 훈련소 갔다가 저한테 그 내려지는 그런 갈 수 있는 곳이 전방에 있는 심리전에 전화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었다 그러는데 그걸 못 가고 제가 일빵빵빵 예. 어디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 통신병으로 갔는데 군수병가에 군수병가 예. 그나마 이렇게 사무직으로 빠질 수 있는 예.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제 밖에서 못 찾아먹은 거죠. 아파가지고 후송 타는 바람에 예. 바로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이등병인데 내가 뭐 누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형님도 좀 늦게 아신 거죠. 예. 아 병선이가 지금 훈련 받다. 당연히 형님은 제가 훈련을 잘 받고 자대 배치를 받고 이렇게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그 횡금 뛰고 와갖고 봉화쟁염으로 애들 다 이렇게 뭐 바늘 갖다 뚫고 막 하잖아요. 근데 모르고 같이 동기들끼리 같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손톱깎이
그거 갖다 발톱 깎다가 세균이 옮은 거죠. 예. 그게 저한테 이제 치명적으로 다왔었어요. 예. 그래서 고열을 앓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병원에 계속 누워 있었던 거죠. 예. 그게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당장 하고 나서. 근데 당장 생각해보니 그래요. 그게 훈련소 그때 그 같이 이렇게 훈련 받다가 아팠는데 봉화지경을 조금 며칠 저기 동기들끼리 당기는 그런 훈련소에서 며칠 좀 이렇게 아프다가 괜찮았거든요. 훈련소 때부터 좀 아프긴 아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자대 배치를 못 받고 중간에 뜬 거죠. 그 훈련소를 한 번 더 했어요. 예. 일주일 정도 다른 동기들하고 같이. 예.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바로 이게 그 병가를 받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바람에 뭐 한 번 더 하다가 다른 동기들하고 한 일주일 더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급하게 형님이 손을 써가지고 자기 이제 통신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근데 갑자기 또 그 봉화지경은 다 치료를 된 것 같았는데 그때 거기 가서도 아파버린 거예요. 예. 어느 정도 몸 상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가서 또 이게 오더라고요. 예. 저는 봉화지경 어느 정도 치료된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막 잠도 안 재우고 막 이렇게 갈구니까 힘들더라고요. 예. 자대 배치해서 데리고 왔는데 나이는 좀 있는 후배가 이등병이 왔는데 다리를 봤는데 많이 부어 있으니까 선배님들 그러는 거죠. 야, 너 그거 다리 괜찮냐? 굽어 뛸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왔으니까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했는데 막상 이제 다른 내무반들은 저를 못 건들잖아요. 저는 이제 통신병과 이제 유선 통신병이니까, 예, 그래서 시험병 쪽으로 이렇게 시험병이랑 그 병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자기도 잔뜩 기대한 2등병을 받았는데 나이도 자기랑 비슷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이제 좀 불편한 거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싫어했어요. 예. 차라리 건강이라도 했었으면 차라리 그냥 했을 텐데 불편한 사람이 오니까 자기도 싫은 거죠. 저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 예. 그 사람은 영영이 이제 좀 그렇게 좀 좋게 헤어지지는 못했어요. 예. 그 사람 때문에 또 자대 복귀하기 싫더라고요, 병원 갔을 때.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군대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솔직히 생각해보면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그냥 얘기 자체를 끝내기가 싫어요. 예, 군대 얘기는. 예. 좋은 추억이 없으니까. 예. 병원에 있었던 추억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안 갈 수 있는 분들은 좀 안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갈 수 있는 분은 안 가고, 예. 안 가고 진짜 사회에서 좀 봉사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 그게 차라리 여러분 돕는 겁니다. 예. 가가지고 사기 떨어뜨리고 누구나 가야 된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병무청에서 그 조사하는 이유도 그지 않습니까? 걸르는 거잖아요. 예. 뭐 누구를 꼭 군대를 보내기 위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서도 그런 거를 다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을 해야죠. 너 진짜 솔직히 다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정밀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차, 2차 해가지고 병적 기록부터 가져와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디 뭐 입원한 기록이 있냐, 뭐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냐,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가야지. 이거 그냥 의지만 믿고 갔다가 그럼 봅시오. 그렇게 해서 다쳐서 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전투력이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정말로 군대를 올 사람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받으면 안 된다. 뭐 옥태경이식이나 뭐 이런 외국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뭐 디스크를 받고 와도 훈련을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뭐 유전적이라든가 선천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기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병원에서도 전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병명을. 왜냐면은 진짜 그렇게 봤을 때 또 자대를 복귀한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과연 군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겠냐, 저렇게 했는데. 그럼 어쨌든 거기 같이 후임분을 받아야 되는 그 입장에서도 불편한 거 아닙니까?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좀 약간 다양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모르고 왔으니까. 예.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좀 이렇게 뺑기를 쓰고 안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모르고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커리어를 완성하기 위해서 와는 사람인데 도저히 그게 몸 상태가 아니다. 그런 사람 돌려보내야죠. 예. 제가 훈련소에서 만약에 그때 자대복귀할 의지가 없이 그냥 다시 한번 나가서 신검 다시 받고 오겠다. 이렇게 했었으면 제가 차라리 그게 낫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 훈련소까지 우주관 훈련 받았는데 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어쨌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진짜 제가 전향을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까지. 그래도 좀 뭐 가끔씩 저는 그래서 후임들한테 미안한 거면 내무반에서 좀 많이 샀어요. 예, 일부러 내가 같이 힘든 훈련 못 뛰어주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입영됐고 했을 때 뭐 고참되고 했을 때 그래도 내무 PX에서 좀 많이 사줬어요.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예. 약간 좀 더 최악의 그런 선임병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나마 후임들에게 아직 미운 소리는 안 들었어요. 왜냐면 그렇다고 제가 뭐 아픈 놈이 왔는데 아파도 훈련을 잘 못 받고 왔는데 거기다 내가 막 고참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어요. 후임들한테도 큰 소리도 못 치고 좀 그런 군대 생활을 해왔어요. 여러분 저처럼 이런 경우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안 가려 하실 겁니다. 군대. 근데 꼭 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걸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뭐 커리어라든가 이런 걸 완성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웬만하면 가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갔다 온 분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할 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진짜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중대장도 그렇고 저희 정말 간부들이 막 힘을 많이 써줬어요. 저를 어떻게든 하려고 가장 그 편한 보직 있잖아요. 군대에서 뭐 처음에는 뭐 어디 부서를 줄지 몰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병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각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컴퓨터를 이렇게 내무반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와서 주말에 할 때 하라고.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그거는 보통 말년 병장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그때 잠깐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병선이 어디 줄 수가 없으니까 저 몸 상태로 뭐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소총수 일빵빵으로 가가지고 그냥 경계금을 썼으면 차라리 낫을 수도 있어요. 주로 이제 뭐 전방 1사단 같은 거 주로 그게 주 업무잖아요. 그게 낫을 텐데 약간 지금 총신병이니까 대학교에서도 통신이나 어떤 뭐 이런 전자 이런 쪽을 공부한 애들이 와서 차라리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문과 계열인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부분이었죠. 사실 그랬습니다. 뭐 형님이라고 뭐 그걸 알았겠습니까? 자기 동기도 많은데 그냥 꽂아 준 거죠. 편하다 싶으니까. 통신평가가 좀 편하다. 그리고 연대도 아니고 직할 때니까 이렇게 해준 거예요. 뭐 그 사람한테 뭐 미안한 마음이 더 크죠. 왜 이런 데 보냈냐 이렇게 해서 이 엄마 할 게 아니잖아요. 노력을 많이 해줬는데 제 몸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형님한테 이런 얘기를 정확히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고모 아들이죠. 고모 아들 불러가지고 이제 밥도 한번 사주면서 동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좀 편한 데도 빼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만나본 거죠. 군대 가기 전에.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정말로 자기를 정확히 잘 알아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잘 알고 자기 몸 상태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교도 갈 때도 참 중요하지만 또 넘어가면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자녀도 이렇게 낳고 이렇게 길러야 되잖아요. 이럴 때마다 한번 좀 더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한번 한 템포 늦춰가지고 쉬엄쉬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시면서 어떤 뭐 제도권 이런 일들을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끝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몸이 어떤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 잘 보셔야 여러분들이 크게 저처럼 이렇게 낭패라든가 이런 큰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지 마시고요. 자기 몸의 흐름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군대는 어쨌든 여러분 물론 다 가고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꼭 빠져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안 가는 게 맞아요. 일단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의협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갔다 하더라도 힘들어요. 거기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항상 뭐 군대 문제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간다고 실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런 거는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군대 문제 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